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가정 필수템 아이들의 가정 상비약, 여행 상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났거나 늦은 밤이나 주말처럼 병원 문이 닫힌 상태에서 아이가 아프다면 가정 상비약의 활용이 정말 중요하죠. 게다가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준비물 중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도 아이 여행 상비약을 검색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미리 가정용 상비약을 준비해 두면 여행 시 상비약을 챙기는 것도 한결 쉬워집니다. 잠깐! 여행 갈 때 체온계 당연히 챙기시죠? 이때 체온계 건전지 확인하셔서 필요시에 새 건전지로 교체해 가는 것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상비약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 해열 진통제입니다. 해열 진통제는 단순히 해열 목적뿐 아니라 통증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필수 상비약인데요. 보통 고열이 났을 때 아이에게 해열제를 복용시키면 아이들마다 유독 잘 듣는 해열제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 해열제를 기준으로 기본 해열제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간혹 고열이 지속되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잘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교차 복용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해열제 교차 복용이 가능한 두 가지 성분은 알고 계시죠? 아세타미노펜 계열과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계열, 이렇게 계열이 다른 두 종류의 해열제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교차 복용 시에는 반드시 시간, 간격, 용량, 복용 횟수를 정확하게 지켜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열 효과가 없거나 아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시럽이나 가루형 해열제가 아닌 좌약 형태의 복합 서스펜 좌약 해열제도 있는데요. 약을 먹지 않거나 거부가 심한 아이들 및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성분은 아세타미노펜입니다. 이런 좌약 형태의 해열제는 약국마다 재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변 약국에 전화로 재고 문의 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열제는 개별 소포장 제품과 대용량 병에 담긴 제품이 있는데요. 약국에서 안내하기로는 큰 병에 담긴 해열제 시럽은 한 번 개봉하면 한 달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니 전 개인적으로 1회씩 개별 포장되어 있는 약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1회 복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회용 약병 여분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추가로 저는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해열 시트를 함께 챙겨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열 때 해열 시트를 함께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해열 진통제와 함께 준비해가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소화제, 백초 시럽, 꼬마 활명수, 베나치오 키즈 등 모두 생약 성분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용 소화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상비해두기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배가 아프면 엄마가 백초 시럽을 한 스푼씩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이 소화제들도 소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중에 아이가 소화불량을 겪은 경우 이런 생약 성분의 어린이용 소화제를 비상용으로 줄 수 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계속 복용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복부 통증과 관련해서 전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에는 우선 따뜻한 핫팩을 배 위에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본 적이 많았다 보니 필요시 이런 방법도 함께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와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을 완화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비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코가 막히면 코가 목 뒤로 넘어가거나 코점막이 부어서 숨쉬기 힘들고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여행처럼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러한 증상 완화를 위해 상비약을 준비해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코감기 약과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완화용 항히스타민제를 따로 준비해 갑니다. 단 콧물이나 코막힘 완화에 사용되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는 졸림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약을 구입한 뒤에는 반드시 아이의 증상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고 주의사항과 복용량을 꼼꼼하게 숙지한 뒤에 복용해주세요.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나 과거에 열성 경련 병력이 있던 아이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임의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막힘이 심하거나 끈적한 콧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염화나트륨 나잘 스프레이도 상비해 두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감기약, 기침이나 가래 증상에 사용하는 목감기약과 아이 연령에 맞춰 복용 가능한 종합감기약을 추가로 준비해두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코감기약, 목감기약, 종합감기약, 해열 진통제 등을 한 번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성분이 중복될 수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처럼 감기약 안에 포함된 해열 성분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 전에 꼭 성분을 확인해 주세요. 또 중요한 것은 식약처에서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콧물이나 재채기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 의사의 지시 없이 종합감기약을 임의로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해외여행 중이라 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119에 의료 상담을 신청해서 복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사제입니다. 여행 중에는 물갈이나 낯선 음식들로 인해 아이에게 일시적인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지사제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이의 연령, 체중,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용량이나 복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와 미리 상담 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설사 증상 시의 탈수 예방과 충분한 수분 보충은 굉장히 중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멀미약.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배를 타거나 길이 험한 곳을 이동할 예정이라면 미리 아이용 멀미약을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평소엔 전혀 멀미를 하지 않는데도 길이 구불구불하고 험한 곳을 이동하니까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 2세가 지난 아이라면 예방 차원에서 멀미약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2세부터 복용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전정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은 멀미 증상을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시판되는 어린이용 멀미약은 대부분 만 2세 이상부터 복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는 상처 관리 제품들. 상처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상처 연고, 밴드, 소독약 등은 꼭 챙겨야 합니다. 밴드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밴드로 준비하면 상처 치료를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놀이를 할 예정이라면 상처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방수밴드를 추가로 준비해주세요. 저는 얇은 메디폼도 추가로 준비해두고 있어요. 또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일회용 생리식염수, 면봉, 그리고 개별 포장된 포비돈 스틱도 챙겨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상처 연고도 필수죠. 기본적으로는 후시딘이나 마데카솔과 같은 일반적인 상처 연고를 준비하고 피부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인 리도맥스, 그리고 피부 재생이나 보습에 도움이 되는 비판텐 연고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모기 기피제와 벌레 물렸을 때 가려움증을 완화해주는 버물리와 같은 연고도 준비해 가긴 해요. 또 화장 연고를 준비해 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아이는 선크림을 좀 꼼꼼히 발라주고 긴 래시가드를 입혔다 보니 실제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햇볕이 강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 가셔서 잘 활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유아 상비약은 어디서 준비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비약들은 약국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지만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나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여행 전 소아과에 방문해서 연령에 맞는 약품과 복용량, 주의사항 등을 미리 상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들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전문 지식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 오용이나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인데요. 반면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 하에 현재 증상에 맞게 처방된 약이기 때문에 여행을 목적으로 한 예방적 목적의 약 처방은 건강보험상 비급여이며 원칙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아이의 건강 상태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목적으로 기저질환이나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비상약 처방이 가능한 것도 있고 비급여 처리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응급 상황 시에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을 미리 확인하는 것 또한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비약 외에 여행 갈 때에는 추가로 아이가 평소에 복용 중인 영양제도 함께 준비해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아 상비약 준비, 여행 상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비약은 여행이나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해두는 것이니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나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아이의 연령이나 체중에 따른 1회 복용량이나 주의사항을 함께 메모해서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해외여행 중에는 기내에서도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내용 가방에 따로 체온계나 해열 진통제,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을 소량으로 따로 준비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